기자입니다. 오늘은 인천 서구 마정동에 위치한 자운연화라는 우리 이곳에 좀 찾아와 봤는데요. 아니 어쩜 이렇게 매일매일 바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네. 저만 바쁜 게 아니라 네. 저희 이제 무당분들 선생님들이 요맘때는 항상 바쁘세요. 정월에. 아, 전체적으로 네, 너무 많아요, 전주. 분위기가? 그러니까 10월 상달부터 정월까지는 저희가 이제 여름 되면 조금 한가해지고 네. 전부 다 바쁜 그런 시기예요. 요즘은 뭐 해운년 운세도 보러 많이 나오시고 또 국 같은 것도 요맘때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바쁘세요. 그래도 이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네. 것 같은데 제가 와보니까 벌써 분위기가 틀린 것 같아요. 아 몇 군데 근데 다녀봤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안 분석게 생겼나 봐 내가. 너무 예쁘신 거예요. 예쁜 건 아니고 이제 조금 이렇게 좀 우리가 무당 그러면 사극에 네. 쪽쫙 찌고 약간 눈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긴 있잖아요. 좀 이렇게 무섭게 보이는데 일단 손님들이 볼 네. 때는 조금 덜 무서워 보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일단은 손님들이 제가 약간 젊은 줄 알아요. 나이대가. 네네. 근데 이제 무당하면 좀 나이 드신 분들을 생각을 하잖아 일반 분들이. 근데 제가 젊은 줄 알고 오는데 나이는 44이니까 이렇게 밝혀도 되나요? 괜찮아 다 밝혔어. 나이가 어때 다 아는 거 뭐. 그러니까 뭐 근데 저 말고도 바쁘신 분들 많아요. 근데 일단은 뭐 내가 조금 젊어 보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무섭게 안 생겨서 그런 것도 있고 왜냐면 무당집 하면 사람들 일단 겁부터 그렇죠. 먹어요. 약간.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안 보이고 또 근데 어떤 분들도 짠하게 생겼다는 소리도 해요.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그냥 각자 다 다른 것 같아 그런 거. 뭐 특별히 뭐 내가 뭐 남들보다 특별히 잘나거나 뭐 내가 특기가 있거나 내가 뭘 그런 거는 없어요. 근데 요새는 옛날에는 우리 무당들이 시시 하면서 가족들한테도 숨기고 막 이렇게 했던 시절인데 좀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뭐. 그리고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 옛날에는 우리 무당들이 무꾸리점이라 그래가지고 툭툭 던져서 점을 쳐줬잖아요. 무꾸리점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거를 무꾸리점이라 그래 옛날 말로. 툭툭 뭐 엽전쌀 이렇게 샥 뿌려가지고. 네. 그런데 옛날에는 그 무꾸리점만으로 점을 쳐도 이제 먹혔어요 대화가. 요즘에는 사람들이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직업군들도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방송이나 언론이나 뭐 컴퓨터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시대잖아요. 지식이 너무 많아. 넘쳐 흐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무꾸리점이 안 통해요. 너 사주가 세 이러면 옛날에는 아 그런가요? 이랬는데 요새는 왜요? 글쎄요 뭐가 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까지 나가잖아요. 요새 설명을 다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사람들이 사주에 뿐만 아니라 물론 사주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요새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잖아요. 사람들이 살면서요. 직장이라든가 뭐 직장 동료라든가 뭐 스트레스 때문에 여기 풀러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부분은 그렇죠. 남한테 가족한테 얘기 못하는 거 여기 와서 푸시는데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기자님이 뭔가 고민이 있어. 근데 친구한테 얘기하려면 설명을 다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치? 일단 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속상한지 설명을 다. 우리는 안 해도 돼. 보면 찾아보면 알잖아.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대화하시는 게 편한 거예요. 굳이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자기를 알아주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점뿐만 아니라 내 심리 그렇죠. 그거 이렇게 다독이려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옛날 그때 그 옛날 점 보던 시절하고는 좀 달라요. 많이 다르네요. 요즘에는 이제 심리 상담사라고 하는 게 맞아요. 왕따 그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와요. 왕따 당해가지고 힘드신 친구들도 많이 오고 입시 때문에 막 그런 것도 많이 오고 회사에서도 왕따 있잖아요. 너무 심하잖아요. 요즘에. 그리고 이제 갑질 그런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거 하소연하는 오시는 분도 많으니까 저는 그래요. 손님들한테 물론 점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편하게 내 마음을 조금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치유받는다? 아니면 뭐 대화 상대를 찾는다?
여긴 그리고 또 절대 비밀 보장이잖아. 그렇죠. 둘만이. 그러니까 누가 듣는 사람이 없잖아. 얼마나 편해. 네. 그죠? 우리 이 자운 연화에 대해서 소개 한 말씀만 간단하게 해주신다면. 나에 대해서? 네, 자운 연화. 자운 연화라는 게 혹시 뜻이 어떤 걸까요? 아, 그 이제 자운이라는 거는 일단 우리 옛날에 무슨 호라는 말 있잖아요. 호요? 그러니까 또 어렵게 얘기하면 호인데 쉽게 말하면 성, 뭐 최씨, 김씨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한 건데 자운이라는 거는 보이지 않는 강하고 붉은 말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연화라는 이름은 이제 뜻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불교에서도 다루는 말도 있고 우리 무속에서도 우리 기복신앙에서도 다루는 말이 있는데 네. 조금 다르기는 한데 연화라는 거는 내가 어떤 뜻을 가지고 붙인 게 아니라 할아버지한테 받은 거예요. 그 이름을 신령님한테 받은 거라서 소패산에 가서 이렇게 합수를 받아온 그런 이름이고 저희 신딸도 자운이 앞에 들어가요. 그리고 자운 무슨 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호지 쉽게 말하면 우리 패밀리 성이지. 그런 식으로. 좋네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결속감을 주는 거예요. 우리 이제 네. 우리는 가족이다. 그냥 우리가 뭐 최 누구누구 뭐 김 누구누구 그렇지. 우리 뭐 이름에도 막 돌림자를 쓰듯이. 근데 이제 자운 연화라는 이름을 쓰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네. 자운 하면 딱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좋지. 그 우리가 이제 신선생하고 신제자하고 관계가 요새는 좀 많이 어그러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결속감도 들고 가족 같은 느낌도 들고 좋아하더라고요. 신딸도 보니까. 저희들한테는 무당이란 말이 높임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무당의 당자가 그 받들어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무당이 맞는 거예요. 저희한테는. 자, 무속인으로서의 삶이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무속인으로서의 삶이란도 안 되는 거야. 무속이 낮추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내리 까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당으로서의 삶이 맞는 말이에요. 그 이제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우리 무당들? 네네. 우리 무당들? 그냥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우리 무당들 보면은 첫 번째 돈, 네. 두 번째 베풀어라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맞아요. 무당한테 오려면 돈 있으셔야 되는 거 맞고요. 무당이 베푸는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제사상을 차린다고 생각을 해봐. 그 공짜로 차려요? 그렇죠. 여러분들 장보러 가시잖아요. 근데 제사상을 음식 올릴 때 우리가 장보러 갔어. 근데 좀 더 좋은 거 올리고 싶잖아요. 야채도 신선한 거, 생선도 막 신선한 거, 과일도 조금 좋은 거 올리고 싶잖아. 우리도 그렇거든요. 그러려면 돈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당한테 가면 또 굿하라 그러니까 굿하라 그러고 돈 갖고 오라고. 우리 굿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굿하고 전 보고 부적 쓰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그게 싫으면은 안 하시면 돼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점사를 내려서 다 굿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필요한 사람만 굿하라고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해라. 부적만 또 나가시는 분도 있고 부적도 안 나가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운세 보고 싶죠? 내 해운년 운세가 어떻게 되고 내 사주에 뭐가 있고 뭐가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고 이런 거 듣고 싶잖아요. 그럼 오셔야 돼. 근데 오시기 전에 굿다라고는 어떡하지? 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여러분들이 미리 걱정을 하고 오세요. 여러분들이 병원 갈 때 나 암이면 어떡해 이러고 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한테 올 때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오시냐 이거지. 전혀 해당 사항이 안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수술해야 돼 그랬는데 약 줘요 이래요? 의사가 수술하라고 해야죠. 그쵸? 그리고 의사가 이 약 먹어야 됩니다. 그럼 먹어야죠. 딴 약 주세요 이러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술시키거나 부적을 하는 건 처방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처방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레 겁먹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좀 그런 게 있어. 좋은 말만 듣고 나쁜 거는 버리는 습관이 있는데 여러분 좋은 거 나쁜 거 다르셔야 돼요. 다 들어서 내 기본 사주 베이스를 알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굿이 필요한 집은 우리가 굿하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굿할 때 저희가 재물을 작게 차리진 않아요. 그리고 물가가 옛날 같지 않아서 옛날보다는 많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 우리가 다 갖는 거 아니에요. 다 나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큰 돈이지만 그걸 우리가 그렇게 막 내려면 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정말 우리 무당이 굿하거나 부적이나 이런 게 사기라고 치면 우리가 이렇게 사가 남아있을까? 우리가 남아있는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잘 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실 때는 이런 마인드 버렸으면 좋겠어. 무당집은 무섭다. 그거 버리세요. 옛날 그런 시대 아니에요. 막 팍 던지고 막 이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야. 야, 너 거기 꼼짝만 하고 있어. 네. 이러고 팍 던지고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무섭다는 편견 버리시고 네. 무당은 무조건 굿, 부적 이런 거 강요한다. 그런 편견 버리시고 제 손님 중에 굿 안 하고 다니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 거 버리시고 에? 그리고 머릿속을 비우고 오세요. 미리 내 사주에 대한 답을 여기다 넣고 오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직장을 옮기고 싶어. 그치? 아, 내가 가면 직장을 옮기라고 할 거야.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라고. 만약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답하고 우리가 틀리고 나가면 본인도 실망할 것이고 본인도 이상할 거 아니야. 그냥 편하게 오세요. 편하게 오시고 대신에 내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뽑아갖고 오셔도 돼요. 그런 편견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무당은 베풀어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건 맞아요. 베푸는 거 맞아요. 내 신도들한테 베풀어. 내 신도들한테 기도를 해주고 초를 밝혀주고 베푸는 건 맞아. 근데 여러분 뭐가 있어야 베풀지. 에? 내가 삼시세끼도 못 먹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어떻게 베풀어? 내가 또 배고픈데. 아니 그런 분들이 있으시나요? 있어요. 오셔서 아주 베풀어 달라고. 네. 아이고. 예. 그렇군.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베풀려면 나는 어느 정도 나도 수위가 돼야 베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편견 좀 버리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재능을, 나의 능력을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항상 불만이시죠. 내가 이러는 것보다 적게 받는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다 하시죠? 누구나 해요. 더 받아야 된다. 근데 왜 우리한테 그냥 공짜로 막 베풀어 달라 그래? 여러분들 참 아이러니하지. 자기네들은 그렇죠. 일하는 만큼 못 가져간다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그냥 그렇게 막 베풀기를 바래요. 네, 맞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본인도 그러든가. 우리도 여기까지 힘들게 와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우리가 시간을 할애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그거에 어느 정도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편견은 버리세요. 절대 그냥 베풀 수는 없어요. 그렇죠. 뭔가가 우리도 돼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무서운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네네. 자 이제 가장 혹시 그 자신 있는 분야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있을 것 같아요. 난 이런 것은 정말 귀신같이 잘 맞춘다. 이런 것들이 있다. 아, 근데 솔직히 그게 애동 때는 좀 그렇지 않은데, 애동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갓 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을 이제 애동이라 그러는데, 애동 때는 좀 그런 게 좀 두드러지는데, 근데 연차가 이렇게 되고 10년이 넘으면요, 그게 이제 익숙해지는 거야. 이제 애동이 때는 신이 막 들어오는데 애들이 막 톡톡해요, 막 이제 그 느낌에. 근데 이게 우리처럼 이제 10년이 넘어가면은 익숙해지는 거 있잖아. 왜 부부도 그렇죠. 처음에는 막 불타오르다가 점점 애 낳고 지나면 내 건지 네 건지 구분이 안 가잖아. 네네네. 우리도 10년이 넘으면요 약간 무뎌져요. 이제 동화가 아, 돼가지고. 그래요? 응. 너무 그래서 신기하다. 이 어떤 뭐라 그럴까 막 주특기 막 내가 뭐 이거는 좀 애매해. 애매하지만 자기의 주력이 어디로 들어왔냐는 있어요. 근데 저는 테마사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테마를 해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귀신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빙의 환자 네. 빼주고, 네? 이게 그러면 뭐 이제 우리 집 터가 이상해요. 그러면 이제 터에 가면 또 터의 문제도 있지만 그 집에 이제 이상한 애들이 있어서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도 봐주고. 그러니까 귀신 다루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뭐 이렇게 빙의 환자, 뭐 접신 같은 거 할 때 제가 이제 주로 이제 다루는 그거를 하고 또 이제 한 가지 하는 게 이제 매매예요. 직접 가서 봐주시기도 한다고. 네, 기사를 저는 제가 봤거든요. 무조건 가요. 그래서 몰라 어떤 선생님들은 그렇게 영을 확 띄워가지고 번지수 되면 확 가서 딱 보고 근데 진짜 잘 봐요 그분들. 몸은 여기 있는데 가서 보시고 오신다. 그게 막 설명을 하세요. 영을 확 던져가지고. 너무 신기한데. 근데 나는 안 돼. 전 안 돼요. 저한테 나는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저는 안 되고 저는 무조건 가요. 네. 무조건 가서 직접 보고 그 터에 맞는 매매 부적을 이제 해드려요. 근데 매매는 저는 구순 안 합니다. 다 부적으로 해요. 그래서 부적으로만 다 팔아왔고 매매 쪽은 조금 대신 강하신 것 같고요. 구순 안 해요. 근데 이제 빙이나 이런 거는 구술해야겠죠. 테마 치료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테마, 매매 요 정도가 조금 강한 편? 그런 매매나 부동산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활용하는 점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이 계시는데 네네. 이 선생님들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몸주가 있고 그 몸주는 뭐냐면 제가 모시는 신령님들이 한 분이 아니잖아요. 네. 신령님들 중에 반장이 몸주야. 대표. 대표 반장. 이 신령님들 반장이 있고 그 몸주가 있고 또 이 해운년 주기마다 뭐 1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마다 그때 활동하시는 분이 또 따로 계시나요?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그 해운년에 매매 하시는 분이 이제 활동을 막 하시면 그때 또 매매 막 그런 손님들이 많이 오고 또 너무 신기하네요. 애기 주방하시는 분이 또 활동을 시작하시면 그때 또 임신 안 되는 손님들이 막 오고 그러니까 선생님들마다 약간씩 그런 건 다 있으세요. 근데 주특기는 있지, 나처럼 테마. 그렇죠. 이렇게는 있지만 보통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다 모두 조금씩은 다 가지고 계세요. 자, 이렇게 우리 이 삶의 소통과 이렇게 공감이 부족한 굉장히 무미건조한 현대 사회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무미건조하지는 않아요. 이야기도 들어보면 진짜 막 일들이 많아요. 문제는 뭐냐면 무미건조한 게 아니라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그렇죠. 네. 정신병원 쪽도 굉장히 지금 가장 바쁘잖아요. 네.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우울증도 걸리고 사람들이 수면제도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그 좋은 질의 잠을 자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 정도로 맞아요. 요즘에 전체적으로 학생이고 뭐 나이 드신 분들 할 것 없이 모두 다 그 마음의 이런 짐이나 병들을 무미건조하진 않은 것 같아.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요즘에 주변에 이제 회사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나 이런 뭐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 다들 서로 간에 정이 없고 대화가 많이 좀 이제 부족해지고 그죠. 그렇잖아요. 뭐 다 카톡이나 뭐 이런 그리고 것들이 또 많이 옛날에는 우리가 가족들끼리 모임도 많았고 친척들끼리 모임도 많고 자주 그래서 뭐 요즘에는 없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각기 사회가 된 거야. 이제 나 옛날에는 안 그랬지. 그러면서도 이제 사람들이 대화가 이제 없어지고 이러면서 또 문제가 생기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가장 많이 요즘에 활발하게 장사가 잘 되는 병원들이 정신과, 성형외과, 심리상담 뭐 이런 쪽으로 굉장히 발달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성형외과가 아마 제일 잘 됐고. 그렇긴 하죠. 왜냐면 외모 지상주의니까요. 그렇죠. 면접할 때 너무 예쁘셔서. 아니 면접할 때 예쁜 애들이 잘 뽑히잖아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그래 맞아. 완전 깜짝으로 빠졌어. 네. 이렇게 이제 한 번쯤은 사실 마음을 이제 툭 터놓고 뭔가 기대고 싶다. 아무도 모르게 그냥 누구한테 좀 이렇게 한 번쯤 터놓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럴 때 그냥 부담 없이. 그럼요. 네, 언제든지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엄마들이 여기 와가지고 남편을 시원하게 가세요. 얘기만 들어도. 그러니까 뭐 누구랑 얘기하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 같고 하니까 여기 와서 남편 그러면 나도 같이
이제 같이 집어주는 거야. 같이 나도 맞아 막 이러면서 그러려고 또 오는 거니까. 네. 좋은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네네. 네. 자, 한 번쯤 우리 이 마음을 좀 툭 터놓고 이제 어딘가에 기대고 싶고 이야기도 나누고 싶고 하실 때 부담 없이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있잖아요. 내가 얘기하는데 사람 말이라는 건 같은 말을 뱉어도 듣는 사람 입장은 다른 경우가 많아요. 나는 그냥 말했는데 이 사람은 나쁘게 듣는 경우도 있고 이 사람은 편하게 듣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상대성인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우리 무당 선생님들 참 고르기 좋잖아요. 우리가 노출이 많이 돼 있잖아요. 다 보세요. 보시고 내가 편한 곳에 가세요. 유명하다고 그래서 찾아가지도 마시고 어쨌다고 찾아가지 마시고 남자라 싫어 여자라 싫어 이런 것도 하지 마세요. 두루두루 보시고 그분 스타일이 내가 편하게 느껴지면 그분한테 가시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편견 갖지 마시고 열린 마음으로 좀 오세요. 그리고 약속들 좀 지켜. 약속 시간. 예약하고 막 연락도 안 하고 안 오고 진짜. 한 사람 밀리면 뒤로 쫙 밀리잖아요. 아니 얼마나 바쁘신. 아우 누가 자기네들한테 그래봐. 아주 난리를 칠걸? 약속 좀 지킵시다. 모두